안녕하세요, 진학TV 홍쌤입니다. 오늘 입시 시그널에서는 서울권 대학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대학들의 합격선과 특징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결과 자료는 원래 6월에서 7월 사이에 대교육 사이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나오지만 몇몇 대학들은 설명회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인서울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모아봤습니다. 아직 모든 대학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 지역 대학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를 대략적으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결의 의미가 좀 작은 편이어서 수식 교과 전형과 정시 입결을 확인해 볼 건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수식 교과 전형에 대해서 다루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작년 수식 교과 전형의 입결은 대학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 대학들의 입시 결과 평균은 연세대는 1.38, 고려대는 1.44, 한양대 1.63,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 모두 1.89였고요. 숭실대는 2.29, 광운대는 2.38, 서울여대는 3.0, 그리고 한성대는 전형에 따라 다른데 교과 우수형은 2.74, 지역균형은 3.13이었습니다. 여기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커트라인까지도 같이 발표를 해주어서 확인해보면 최저의 평균은 3.58등급이었고요. 대략적으로 인서울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3점 초반 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눈에 띄는 입시 결과를 보면 한성대 교과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2.74로 보통 생각하시는 어떤 대학의 선호도보다 높아 보일 텐데요. 그건 이 교과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 성적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등급이 우수한 총 12개 과목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별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시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보면 정시의 경우에는 100분위 평균 기준으로 고려대 일반 전형이 94.44, 교과 우수형이 93.47, 그리고 연세대가 92.43, 한양대 91.94, 서울여대 90.33, 경희대가 89.78, 건국대 86.63, 숭실대 83.91, 광운대 80.09, 한성대는 100분위로 발표하지 않고 등급으로 발표했는데 주야간 구분 없이 그리고 서양화나 동양화 같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3.42등급이 평균적인 70% 컷이었습니다. 정시에서도 눈에 띄는 걸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고려대와 연세대의 차이가 있는데요. 고려대가 연세대에 비해 합격 성적이 높아 보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100분위는 영어를 제외한 국어, 수학, 탐구 기준의 성적인데 고려대는 영어 영향력이 작은 대학 중 하나이고 연세대는 영어 영향력이 큰 대학 중 하나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영어 활용 방법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로 우열을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기준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서울여대죠. 서울여대의 경우에 합격 100분위가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대학이 수능을 활용하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3개 영역만 반영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한 과목을 버리고 지원할 수 있어서 입시 결과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서울여대가 작년처럼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4개 영역 모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를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수식 교과 전형은 대략적으로는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3점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시로는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평균이 70 중후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세대랑 고려대는 저희 별도의 영상에서 이미 다뤘었으니까 구체적인 건 저희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국대학교입니다. 평균 등급이 1.89로 재작년 1.91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입시 결과가 가장 높은 학과는 수의학과였고요. 그 뒤를 첨단바이오, 생물공, 전지, 전자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높았고요. 또 그 중에서 바이오 관련된 학과들이 많았죠. 5위에 위치한 융합과학 기술원 자유전공도 첨단바이오, 시스템 생명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학과거든요. 입시 결과가 이렇게 높은 학과, 그러니까 70% 컷이 1점대인 20개 모집 단위 중에서 단 5곳만이 인문사회계열 학과였고요. 15곳은 자연계열 학과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의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인문계열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5개 모집 단위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과대학 자유전공, 경제, 국제무역, 사회환경공 순이었습니다. 사회환경공을 제외하면 인문계열 학과들이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좀 선호도가 높은 편인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학종 경쟁률이 가장 높은 편인 학과인데 건국대 교과 전형에서는 입결이 가장 낮았어요. 경제학과나 국제무역 같은 경우에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그러면 나도 2점 초반이니까 올해 건대 미디어를 쓰면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원하시면 안 될 겁니다. 재작년에 미디어 입결은 1.78이었어요. 경제도 1.87이었죠. 올해는 아마 이렇게 발표된 다소 낮은 입결을 보고 지원자가 몰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입시 결과는 작년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대비 충원 인원이 무척 많았거든요. 6명 모집에 59명이 지원했는데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을 합쳐서 42명이 합격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충원율을 보이게 된다면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이런 건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의 경우에 70% 컷 평균 자체는 건국대와 동일한 1.89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국대와 경희대의 선호도가 동일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결과가 높은 학과 순위를 보면 단연 메디컬 학과들이 휩쓸고 있죠. 한의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컷이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의대 자연의 교과 입결은 재작년에도 1.58로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낮았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메디컬 학과를 제외하면 빅데이터 응용, 화학, 생물, 한의학, 약과학들이 1.5 초반으로 입시 결과가 높았습니다. 빅데이터 응용 같은 곳은 한의와 거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정도로 높은데요. 이건 최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한의에는 3개합 4의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 응용은 2개합 5 이내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이런 두 학과 사이에 최저 높낮이 차이가 내신으로 보는 입시 결과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대와 경희대의 입시 결과가 동일했던 것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받았었던 것일 수 있죠. 건국대와 경희대는 모두 교과 70%에 서류 30%를 반영하는 대학이지만 건국대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경희대는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2개합 5라는 기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대학들이 탐구를 활용할 때 성적이 우수한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과 다르게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되죠. 작년 경희대의 최저 기준 충족률은 평균 59%였습니다. 경희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시 결과가 낮은 순으로 보면 한국어학과가 3.76등급으로 가장 낮았고요. 조립 푸드 디자인 3.6, 미디어 2.77, 아동가족 2.31, 러시아 2.2순위였습니다. 예체능 중에는 이보다도 다소 낮은 학과들도 있었는데 일단 일반 학과 기준으로는 입시 결과가 낮은 순서가 이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학과, 조립 푸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눈에 띄게 매우 낮죠. 자, 그럼 올해에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수능 최저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한국어학과 조립 푸드 디자인은 작년에 3명씩을 선발했었는데 지원자 중에서 최저를 맞춘 인원도 딱 3명씩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1대1이었던 거죠.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자 전원 합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입결을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실질 경쟁률이 1대1 미만이라면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설명할 광운대 사례를 보면 쉽지 않겠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까 건국대의 낮은 입결은 충원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희대는 최저 충족률이 낮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는 지원 전략을 세울 때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경희대의 경우에는 서류평가가 교과 전형에서도 30% 반영되는데요.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이 서류평가가 당락을 바꾼 비율은 약 10% 남짓이었다고 해요. 같은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갖는 건국대, 동국대의 경우에는 발표 내용을 찾지 못했지만 성적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경희대보다는 다른 두 대학의 서류 영향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다소 낮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광운대학교입니다. 작년 합격자 70% 컷 평균은 2.38인데요.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꽤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은 건국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건국대나 동국대는 최저는 적용하지 않지만 서류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 없이 교과만 100%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이런 곳들의 입시 결과는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의 경우에는 광운대의 70% 컷 평균이 3.03으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4점대 입시 결과를 보였던 곳도 5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아니었어요. 70% 컷이 가장 낮은 곳은 국어 국문으로 2.9였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광운대에 재작년 낮은 입결을 확인한 수험생들이 지원이 몰려서 입시 결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4학년도에는 4.98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5학년도 작년에는 13.07대 1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타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워낙 많은 학생들이 촘촘한 성적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오히려 높아진 거죠. 그래서 아까 경희대 한국어학과, 조립 푸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학생들의 지원이 몰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작년같이 낮은 입결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의 입결은 2점 중반에서 2점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요. 입시 결과와 반대로 높은 학과의 경우에는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 사이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광운대가 자연계열로 특히 전자공과 관련해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만큼 전자공이 1.89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환경공, 건축, 그리고 화학, 반도체 시스템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거 그래도 광운대 전자공이라고 하더라도 1점대 입결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다면 어쩌면 이런 학과들의 입시 결과는 올해 다소 낮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학생들의 지원 심리까지 예상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지원 심리는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울여대인데요. 서울여대는 70% 컷이 아닌 최종 등록자의 최고 성적, 평균 성적, 그리고 최저 커트라인 성적까지 발표했습니다. 일단 평균 성적으로 보면 3.0이었는데요. 2점대의 입결을 보인 모집 단위가 9곳, 3점대의 입결을 보인 모집 단위가 20곳 있었습니다. 평균 입결이 가장 높은 곳은 첨단 미디어 디자인 전공으로 2.4였고요. 그 다음이 화학, 언론 영상, 식품 영양, 바이오 헬스 순이었죠. 보통 선입견이 여대라고 하면 인문계열 학과의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서울여대는 올해의 경우에 탑5 학과 중에서 3곳이 자연계열이었고요. 재작년에는 탑5 학과 모두 자연계열 학과였습니다. 사탐런이라는 현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과를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자연계열 학과들의 선호도가 높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성적이 낮은 5개 학과는 프랑스 문화, 디지털 미디어, 지능정보, 국어 국문, 식품 생명공 순이었습니다. 평균 입시 결과가 가장 낮은 곳은 3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한 최종 커트라인의 성적까지도 서울예대는 발표했기 때문에 최종 커트라인으로 학과를 뽑아보면요. 국어 국문, 프랑스 문화, 디지털 미디어, 식품 생명, 지능 정보보호 순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기준과 순위가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보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 합격자의 최저 성적은 3점 중반이 아닌 4점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국문은 4.4등급, 그리고 프랑스 문화는 4.3등급 학생도 합격했죠. 다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입시 결과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는 점 때문에 지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자의 최저 성적은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숭실대의 교과전형 작년 70% 컷 평균은 2.29였는데요. 올해는 2개 합 6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2개 합 5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최저 충족률이 57%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충족률이 꽤 올라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되면 입시 결과도 소폭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올해 숭실대 교과전형 지원 시에는 꼭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성적이 높은 5개 학과는 컴퓨터, 화학, 물리, 화학공, 소프트웨어 순이었습니다. 모두 자연계열 학과들이었고요. 특히 숭실대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에도 이런 것들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성적이 낮은 5개 학과는 평생교육, 실내건축, 불어불문, 중문, 벤처중소기업 학과 순이었습니다. 2점 중반대에 위치해 있었고요. 벤처중소를 제외하면 모집 인원이 모두 5명 이하였던 곳으로 70% 컷이 아니라 거의 최종 컷과 가깝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올해 어쩌면 의외로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저 완화나 수험생 수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숭실대 교과전형에 합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2점 중반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성대는 신학대학 같은 곳을 제외하면 인서울대학의 수문장, 마지노선의 역할을 하는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야간학과를 선발하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대학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서울 지역 대학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성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2가지 전형으로 운영하는데요. 바로 교과 우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교과 우수형의 특징은 등급이 나오는 전과목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4 또는 국영수 과 이런 4개의 교과목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3과목씩
총 12과목의 성적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적이 낮은 과목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성대식으로 따지면 성적이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최저를 적용하기도 해요. 계열에 따라서 두 개 합 7에서 8 정도의 최저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지역균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12과목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입결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주간학과들의 경우에는 70%의 컷이 평균이 2.52였고요. 야간학과라고 하더라도 평균이 3.03이었습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한성대식의 내 등급과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와 다르게 국영, 수탐,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죠. 주간은 2.97, 야간의 평균은 3.33이었습니다. 학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최저 없이 3등급 초반 정도까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을 겁니다. 바로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의 경우 주간학과임에도 불구하고 70% 컷이 3.4로 야간학과들보다도 더 낮은 합격 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앞에서 경희대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3점 중반대로 교과 전형에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미래융합사회과학 주간이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이지만 등급이 아닌 대학 환산 점수로 따졌을 때에는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주간은 꽤 높은 성적을 보입니다.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단순 평균 등급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등급에 각각의 환산식을 적용해서 최종 점수를 내고요. 그 점수의 순위를 매겨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그 환산식이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균 등급을 가진 두 학생이 있다고 해도 어떤 학생은 A대학의 방식이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학생은 A대학보다 B대학의 방식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에도 단순 평균 등급이 아니라 대학 환산 점수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건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 성적을 넣으면 각 대학의 방식대로 그 점수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올해 방식의 대학 환산 점수는 7월 모의고사 시기부터 진학사, 진학닷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성대의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요. 1등급에는 1000점, 2등급에는 980점, 3등급에는 960점, 4등급은 940점, 5등급에는 900점을 부여하는데요. 같은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전과목이 3등급인 학생인 경우에는 그냥 96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등급과 5등급이 동일하게 반반 섞인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생의 점수는 960이 아니라 950점이 돼요. 이렇게 10점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교과 전형에서 이 정도의 점수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환산 점수로 순위를 매겨보면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주간의 70% 컷은 966.92로 야간학과들의 평균 953.92에 비해서 10점 이상 높은 성적을 보이죠. 저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등급을 통해서 비교하는 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대학 간 비교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을 통해서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학마다의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 한성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한양대 교과 전형의 합격자 평균은 1.63이었습니다. 재작년 1.38, 3년 전 1.36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한양대가 작년부터 교과 전형의 최저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세계합 7이라는 기준을 교과 전형과 종합 추천형 그리고 논술 전형 중에서 한양 인터칼리지에 적용했는데요. 그 충족률이 교과 전형에서는 58%였습니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도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불합격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양대의 과거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에는 2년 전, 3년 전의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작년 입시 결과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가 가장 높은 5개 학과는 반도체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화공, 생명공, 데이터 사이언스 순이었습니다. 이 학과들을 비롯해서 입시 결과가 1.5 이내인 학과가 총 16곳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전공인 한양 인터컬리지와 그리고 영어 교육을 제외하면 14개의 학과 모두 자연계열 학과였습니다. 반대로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는 사학과, 도거동문학과, 교육공학과, 철학과, 의료학과 순이었고요. 인문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죠. 굳이 비교하자면 인문계열로 분류되는 곳들의 평균은 1.79였고요. 상경은 1.62, 자연계열은 1.52, 무전공인 한양 인터칼리지는 1.45였습니다. 신설된 한양 인터칼리지의 입시 결과가 꽤 높은 편이었죠. 충원율이 215%로 꽤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경쟁률이 거의 20대 1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최저 무충족 인원 그리고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입시 결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한 몇몇 대학을 통해서 인서울대학의 대략적인 합격 등급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시 결과는 매년 바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작년에는 대략 이 정도였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시 지원 전략들에 대해서는 차차 다음 영상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